아직도 그냥 무작정 걷고 계신가요? 걷기만 하면 건강에 무조건 좋은 줄 아시죠? 그 생각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은 여러분의 관절을 망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걸어야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걷기 하나로 삶의 질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걷기의 진실, 그리고 정확하게 건강하게 걷는 방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걷기 운동은 자주 하시나요? 글쎄요, 걷기는 하긴 하는데 사실 특별히 신경은 안 써요. 그냥 습관처럼 걷죠, 뭐. 그렇게 그냥 걷는 것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걷기 운동이 삶의 질을 최대 2배 이상 높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걷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서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걷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잘못된 걷기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하루 30분, 일주일에 총 150분 정도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걷기 전 스트레칭, 걷는 자세, 속도, 발 디딤까지 모두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걷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바른 자세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시선은 정면 15m 앞을 보는 게 좋아요.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고개를 숙이고 걷는 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둘째, 팔의 움직임이에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되 너무 크게 휘두르지 마세요. 걷는 리듬에 맞춰 팔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셋째, 발 디딤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은 뒤 발바닥, 발끝 순서로 자연스럽게 굴려서 걷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발 전체를 쿵쿵 디디거나 발끝으로만 걷는데 이건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넷째, 호흡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걷지 말고 자신의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와, 걷는 것도 이렇게 자세히 배워야 하는 줄 몰랐네요. 맞아요. 걷기는 평생 하는 운동이고 바로 잡으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끔 걷고 나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뻐근해요. 그런 분들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은 좋다고 들어서 무작정 따라 하시다가 무릎, 발목, 허리 통증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거든요. 하지만 걷기 전후 준비 운동만 잘해도 그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는 가볍게 발목 돌리기, 무릎 돌리기, 허리 펴기, 종아리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관절을 풀어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걸음 마친 뒤에도 허벅지, 종아리, 어깨 근육을 쭉쭉 늘려주는 정리 운동 꼭 해주셔야 해요. 그럼 준비 운동만 잘하면 관절에도 무리가 없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신발입니다. 쿠션이 좋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걷기 전용 운동화를 신는 게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슬리퍼, 플랫슈즈, 발이 아예 노출된 샌들 등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아, 저는 항상 그냥 아무 신발이나 신고 나갔어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걷기 운동은 무릎 연골 보호, 골다공증 예방, 당뇨, 고혈압,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입증된 운동이에요. 그렇게 좋은 운동인데 몰랐네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어르신들에게 걷기 운동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주당 150분 이상 걷는 비만 노인은 걷지 않는 비만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2.33배 높았고 비만이 아닌 노인들도 1.73배 더 높았다고 나왔어요. 2배 이상 차이라니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맞아요. 게다가 걷기 운동은 단순히 체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울감 감소,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혼자 걷는 게 좀 심심하고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땐 걷기 모임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좋아요. 최근에는 동네 복지관, 경로당, 보건소에서
시니어 걷기 모임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혹시 어디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집 앞도 괜찮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걷기 운동은 어디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걷기 좋은 장소를 잘 고르면 운동 효과도 높아지고 지속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렇군요. 어떤 장소가 좋아요? 첫째, 평평하고 안전한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심하면 무릎, 발목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원 산책로, 체육공원 같은 곳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자연 환경이 도움이 됩니다. 나무가 많은 숲길, 공원길은 시원하고 공기질도 좋아서 심신 안정에 좋아요. 특히 나무 그늘 아래는 여름철 폭염도 피할 수 있죠. 셋째, 실내 걷기도 괜찮아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땐 대형마트, 쇼핑몰, 복지관 실내 트랙 등에서 걷기 운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 오거나 더우면 안 나가고 그냥 포기했는데 실내에서도 할 수 있군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도 아주 중요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매일 오래 걷는 것보다는 하루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시간보다 꾸준함이군요. 정확합니다. 걷기는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꾸준히 걷다 보면 체중 감량, 혈압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하루 30분 걷기만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이상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머, 진짜요? 그럼 걷기만 잘해도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특히 치매 예방 효과도 탁월합니다. 걷기를 통해 뇌의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기억력, 집중력,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요. 치매 위험도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는 정말 무서운데 꼭 시작해야겠어요. 그리고 걷기 운동은 약과 다르게 부작용이 없고 비용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 처음 시작할 땐 꼭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병원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더 좋고요. 선생님, 그런데요. 사실 걷기 시작하려고 해도 귀찮고 의욕도 없고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까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해요.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가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도 몇 번 시도했다가 며칠 하다 말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첫째, 음악을 활용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시간이 훨씬 빨리 가고 기분도 좋아져요. 혹은 오디오북, 팟캐스트 같은 걸 들으면서 걷는 것도 요즘 인기입니다. 둘째, 같이 걷기입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함께 걷는 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대화도 나누고 외로움도 달래고 같이 하자는 약속 덕분에 포기도 덜하게 되죠. 셋째, 걷기 기록하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만보기로 걸음수를 재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요. 자기 기록이 눈에 보이면 성취감도 커지고 재미도 생겨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걷는 환경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길, 같은 시간에만 걷다 보면 지루해지기 쉬운데요. 가끔은 공원, 강변, 문화재 주변 또는 버스 타고 다른 동네에 가서 걷는 것도 정말 큰 자극이 돼요. 아, 그런 재미가 있겠네요. 여행처럼요. 맞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의무가 아니라 소소한 즐거움으로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선생님, 그런 걷기 운동을 하면 몸 말고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걷기는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울감, 고립감, 외로움인데요. 걷기만으로도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걷기만으로요? 약도 아닌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걷기를 꾸준히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서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밖에서 햇빛을 쬐며 걷다 보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생성돼서 면역력, 뼈 건강까지 좋아져요. 밖에 나가서 햇빛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걷기는 움직이는 명상이라고도 불려요. 몸을 움직이면서 머릿속 스트레스도 비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과 긴장이 완화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추천드리는 건 자연 속에서 걷기입니다. 공원 같은 데서요? 맞아요. 공원, 강변, 산책로, 숲길 같은 자연 환경은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하고 푸르른 곳에서 걷는 게 심리적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럼 저는 집 앞 공원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겠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 알려드릴게요. 감사 걷기 혹은 생각 걷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걷는 동안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좋아하는 추억을 떠올리면서 걷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정신 건강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걷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걷기 습관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날씨 때문에 자주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특히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고요. 맞아요.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 같은 날씨는 걷기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절별로 걷기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첫째, 여름철 걷기는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진 저녁 시간에 하셔야 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이 시간대는 열사병, 탈수, 어지럼증 위험이 가장 큽니다. 또한 책 넓은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는 꼭 착용해 주시고요. 걷기 전후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둘째, 겨울철 걷기는 미끄럼 방지 신발과 두꺼운 옷, 장갑, 목도리까지 갖추셔야 합니다. 특히 근육과 관절이 추위에 약해지기 때문에 걷기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추울 때는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미세먼지 심한 날은 외부 걷기 대신 실내 걷기로 대체하세요. 대형마트, 복지관, 문화센터, 아파트 실내 복도 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창문 닫고 마스크 착용까지 병행하시면 안전합니다. 오, 그런 건 생각도 못 했네요. 그냥 걷다 보면 날씨 때문에 그만두곤 했는데 이렇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걷기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입니다. 잠깐 걷고 말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지금부터 딱 10분부터 시작해서 매일 조금씩 해볼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걷기 일기도 써보세요. 오늘 몇 분 걸었는지, 어디를 걸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적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뿌듯함도 커지고 꾸준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록까지요? 진짜 좋네요. 네.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다 좋은데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괜히 무리했다가 어디 다치면 어쩌죠?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걷기 운동은 대부분 안전한 운동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하나요? 첫째,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걷는 도중 무릎, 발목, 허리 통증이 생기면 반드시 쉬어야 하고요. 통증이 23일 지속되면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 둘째, 호흡과 심장 박동입니다. 걷기 도중 숨이 너무 가쁘거나 가슴 통증, 어지럼증,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오면 즉시 멈추고 필요시 병원 진료 받으셔야 해요. 특히 고혈압, 협심증,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운동 강도 조절입니다. 걷기 운동은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아, 그냥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맞아요. 오히려 오래, 과하게 걷는 것이 관절과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운동 효과는 꾸준함과 적절함이 핵심입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저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도 걷기 괜찮아요?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걷기 운동은 필수예요. 다만 처음 시작할 땐 운동 강도를 매우 낮게 설정하고 몸의 신호를 항상 관찰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운동 가능 여부도 한번 확인받아 보시면 더 안전하고요. 그럼 제 친구들한테도 꼭 알려줘야겠어요. 걷기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줄 다들 몰랐거든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걷기 운동은 사회적 고립도 예방해 줍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마주치고 대화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치매, 우울증, 외로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줄어드니까 기분이 우울해지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걷기는 몸과 마음, 사회적 건강까지 동시에 챙겨주는 최고의 생활 습관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목표가 없어서 자꾸 흐지부지 끝나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계속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명확한 목표 설정 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꾸준히 걷기 운동을 유지하는 3단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그런 비법이 있군요.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걷기 같은 아주 쉬운 목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해서 2주 동안 성공하면 15분 걷기, 20분 걷기로 서서히 늘려가는 게 포인트예요. 처음부터 매일 1시간 같은 목표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하고 공유하기입니다. 스마트폰 만보기, 노트, 달력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 몇 분 걷기 성공이라고 적어두거나 자녀, 친구와 함께 걷기 결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기록은 작지만 굉장히 큰 성취감을 주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줘요. 저는 그런 거 써본 적 없는데 시작해 봐야겠어요. 세 번째는 보상 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목표 달성하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기, 한 달간 걷기 성공하면 맛있는 음식 먹기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면 더 오래 즐겁게 유지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걷는 게 즐거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한 걷기라고 너무 의무적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보상, 즐거움, 성취감을 함께 가져가셔야 꾸준히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부터 매일 10분 걷고 일주일 성공하면 손녀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야겠네요. 너무 귀여운 목표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과 함께 걷기를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혹시 걷기 운동 말고도 제가 추가로 함께 하면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걷기 운동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만약 조금 더 건강을 향상시키고 싶으시다면, 걷기와 함께 가볍게 병행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걷기 전후에 목, 어깨, 허리, 종아리, 발목까지 가볍게 늘려주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부상도 예방됩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이에요. 근육량이 감소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가벼운 아령, 물병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동작을 하루 510분만 해줘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어르신들께 추천하는 건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의자 팔굽혀펴기, 벽에 기대어 앉기 같은 아주 쉬운 운동들입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걷기와 근력 운동 두 개만 해도 충분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심장 건강, 혈압 관리, 당뇨 예방, 뇌 건강, 우울증 완화까지
거의 모든 건강 문제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들으니까 점점 해보고 싶어지네요. 맞아요. 걷기 운동은 하면 할수록 내 몸이 변화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시작한 뒤 잠이 잘 온다, 소화가 잘 된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요즘 잠이 안 오고 기운도 없었는데 꼭 시작해야겠어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 20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는 변화를 꼭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도 걷기 운동을 시작한 후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많아요. 80세 넘어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걷기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노년기에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걸 넘어 자존감,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까지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럼 정말 오늘부터 시작해야겠네요. 하루라도 더 빨리.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걷기는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걸으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참 와닿네요. 저도 이제부터 걷는 걸 건강 챙기기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삼아야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걷기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내 속도에 맞게 내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걸음 한 발 한 발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걸 꼭 실천해 볼게요. 네, 꼭 해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바뀌는 경험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